자,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에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보시면 글꼴에 해당하는 부분과 글자의 크기에 대한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색인데, 자, 요거는 가끔 이런 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검정색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색들은 지정할 때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명한 색이 가까운 오피스라는 걸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색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자, 정렬 방식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는 가운데 정렬, 여기는 왼쪽 정렬, 여기는 오른쪽 정렬인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양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양쪽 정렬에 해당하는 거를 하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줄간격입니다. 160%로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편집 용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F7번이고요. 이 부분에 A4 용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탭키를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가게 되면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10, 시험지에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10, 그 다음에 10, 11, 11, 10, 10인데 자, 지금 보니까 마우스 포인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바로바로 글씨를 쓸 수 있었죠. 자, 이럴 때는 탭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말까지 하고 제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0mm로 하라 라고 했으니까 0이 된 걸 확인하시고 엔터를 치면 편집 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1점 하고 엔터를 여러 번 치십니다. 한 3~5번 정도. 2점 엔터 여러 번 치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엔터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3점 엔터 여러 번, 4점 엔터 여러 번 한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해둘 필요가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컨트롤 엔터를 다음 넘어가서 서너 번 엔터를 쳐놓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엔터 표시가 나오는데요. 내 건 안 나오는데 왜 그러죠?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기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단 부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문단 부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야 이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의 첫 번째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데이터 사업 통합 설명회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띄어쓰기 하지 않고 엔터를 2번 쳤으니까 지금 한 줄의 공백이 들어갔겠죠. 4차 산업혁명의 자, 이렇게 치는데 처음에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자인데요. 가로 안에 추진이라고 하고 한자키를 눌러서 거기에 나와 있는 추진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시고 바꾸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추진한다. 점.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문단이 하나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 세부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두 칸을 띄어야 됩니다. 한 글자 간격이기 때문에 두 칸을 띄어서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과제로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공유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가로를 열고 공유 다시 쓰고 한자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공유라는 글자 선택을 하고 엔터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입력을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랫폼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밑줄이 나와 있는데요. 글씨 쓴 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거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단어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또 한 번 엔터 쳐서 한 줄의 공백을 주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컨트롤 F10,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0키를 누르면 위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탭인 HNC 문자표에 전각 기호에 보통 이제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안 돼 있으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각 기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얘를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 자, 이렇게 내리시면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사업 통합 설명회 개요. 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가나 뭐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는 입력하지 마시고 일시 및 장소 여기서부터
일반적인 데이터, 내용만 입력을 합니다. 지금처럼.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이 앞쪽은 그대로 놔두고 표 위에 있는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F10. 그런데 현재 위에서 특수문자를 한번 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쳐도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 칸 띄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표를 만들어 주는데요. 표의 단축키는 컨트롤 NT예요. 컨트롤 N을 툭 누르고 손을 떼고 컨트롤 N을 너무 오래도록 누르고 있으면 각주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시험지 잘 보시면 6줄에 그 다음에 칸수는 4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돼 있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옆으로 가서 내용, 그 다음에 일정, 빠른 키로 하시면 돼요. 탭키나 아니면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자, 비고를 누르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과제, 띄어쓰기, 공모, 그 다음 탭키 누르면 그 다음 내용이 옵니다. 자, 그랬을 때 NIA,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과제, 공모, 공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줄이 2줄이 돼 버렸어요. 자, 이거를 하려고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고 그냥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월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NIA. 자, 이번에는 과제 공모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줄의 크기인데요. 자, F5를 한 번만 누르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번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줄어들면서 전체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컨트롤 왼쪽.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원래대로 두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Alt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이 크기는 줄어들지 않아요.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쭉 가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Alt를 누른 상태에서 늘립니다. 화살표로. Alt를 이용해서 화살표로 늘리고 옆에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그래서 적절한 크기가 맞춰지도록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F5를 한 번을 누르면 자, 한 번을 눌렀을 때는 여기가 회색인데 이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2번을 누르면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 그리고 또 한 번을 누르면 3번이죠. 그러면 전체 선택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남아있는 공간에다 쓰시면 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자, 이번에는 위로 다시 첫 번째 줄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얘를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틀린 글자를 잡아내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자, 여기에다가 위에 보시면 머릿말 기능이 있습니다. 머릿말 기능의 단축키는 컨트롤 NH, 헤드. 자, 그래서 NH, 컨트롤 NH. 머릿말 만들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빅데이터 해주고 커서가 맨 뒤에 있었기 때문에 Shift 누르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굴림 자 이렇게 썼는데 지금 화면처럼 안 나온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아래쪽이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모든 글꼴이라고 돼 있는 게 선택이 돼 있어야 지금과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몇 포인트냐면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 빅데이터 센터네요. 자, 여기다가 센터. 자, 됐죠? 자,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표시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빠져나가고요. 자, 이번에는 얘네를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글꼴이 도둠 그 다음에 18포인트 진하게 다음에 가운데 정렬.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책갈피하고 덧말 넣기를 합니다. 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책갈피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빅데이터, 다음에 넣기, 그 다음에 다시 범위를 지정을 하고 위쪽에 올라가서 덧말이라는 게 있어요. 덧말, 입력에 덧말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고 넣기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4차라고 되어 있는 숫자 4. 얘가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이라는 건데 얘는 문단에 해당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범위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이라는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문단 첫 글자 장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시면 지금처럼 두 번째 두 줄을 가지고 한 글자 만들기, 세 줄, 그 다음에 여러 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건 두 줄짜리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 그다음에 궁서에 노란색으로 지정을 한대요. 자, 글꼴은 궁서라고 쓰고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란색으로 한대요. 자, 그리고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에는 쭉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각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각주는 컨트롤 N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위쪽에 각주라고 주석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각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번호 모양.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호를 동그라미 1, 2, 3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앞에 장식, 뒤에 장식 모두 선택이 취소가 되면서 지금처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분선 넣기라고 되어 있는 게 5cm가 나와 있죠. 자, 시험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확인을 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각주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각주를 2018년 기준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 그다음에 9.5%. 자,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때 닫기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클릭해도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러면은 위치를 또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닫기를 누르게 되면 아까 들어왔던 그 위치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이 각주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놨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럴 때 더블 클릭을 하면 각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을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그림인 경우에 단축키는 컨트롤 NI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첫 글자. 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그림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넣기를 누르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랬을 때 적당한 크기로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크게 할 텐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만 필요하니까 얘를 클릭하고 자르기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거니까 왼쪽 하단의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얘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P를 누르면 이 그림 선택하고 P를 누르면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죠. 크기는 40에 30으로 바꾼대요. 자, 그랬을 때도 이 선택을 요거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로 아래로 선택을 하게 되면 블럭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40, 그 다음에 얘도 30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고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실수를 좀 많이 한다. 그랬을 때는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요. 자, 요거는 글자하고 그림하고 어울리도록 하는 거고 얘는 글자가 나온 아래쪽에 그림이 한 줄을 다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투명에 해당하는 건데 글 앞으로 글 뒤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울림에 했을 때 가로 방향에 이 부분을 쪽이나 단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바깥쪽에 왼쪽 여백을 2mm로 그랬으니까 2를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로 얘를 그림을 뺐다가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옆으로 안 나가요. 여기는 종이 영역이고 여기가 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글씨가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글씨하고 맞게 돼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자, 이번에는 이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자 크기가 도둠의 18포인트 흰색이래요. 그러면 도둠 해주고 18포인트 나머지 이 부분 글자 색을 지정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Alt L 자 글자 모양에 들어와서 글자 색은 흰색 근데 여기 흰색이 없다 그러시면 다른 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얘가 흰색입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고 음영색 그래서 음영색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 자, 이 부분도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서 도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역시 18포인트,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밑줄은 앞에 나와 있는 특수문자를 뺀 나머지가 밑줄이죠. 범위를 지정을 하고, 밑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절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블럭을 지정하고 Alt L 들어가면 글자 모양 중에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강조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조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거, 자, 비어있는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처럼 표시가 되죠. 일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Alt L, 그 다음에 강조점을 두 번째 걸로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누르면 시험지대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나와 있는 문단 번호를 할 겁니다.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문단 번호에 해당하는 게 서식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하고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단축키로는 Ctrl KN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분은 Ctrl KN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적당한 아무거나 선택을 먼저 하세요. 자, 저는 가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준은 뭐로 되어 있냐면 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미리 보기에 보면 이 부분에 가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로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수준은 20pt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2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수준. 자, 두 번째 수준은 동그라미 안에 가나다를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가나다를 선택을 하고, 얘도 역시 가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번호 서식 부분에 나와 있는 거에서 가로를 지워줍니다. 그랬더니 벌써 동그라미에 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너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30, 그 다음에 정렬은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수준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 키보드에 숫자 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수준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누르고 마찬가지로 밑에 다하고 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문단 번호입니다. 자, 남아있는 이 부분은 뭐가 필요하냐?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줄간격이 160이었는데 180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180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줄간격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 기능에 보면 표에 해당하는 게, 자, 일단 지금 크기는 맞춰졌는데 얘를 전체적으로 F5를 하나, 둘, 세 번을 누르게 되면 전체 됐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한 서너 번 정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범위를 물론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왼쪽, 오른쪽 투명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위쪽 따로 잡고 아래쪽 따로 잡고 이래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세 번이잖아요. 자, 저는 두 번 해야겠습니다. 범위를 위쪽을 잡아줍니다. 표 안에서의 선 모양은 블럭을 하고 L. 일단 어떤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냐면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체크가 풀어져야 돼요. 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선 없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하면 바로 없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위쪽과 아래쪽을 이중선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하면 이중선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게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하게 되면 벌써 지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아랫부분 범위를 지정을 하고 L 그 다음에 자, 선 모양을 잡아서 왼쪽 오른쪽을 없애주고 이중선을 잡아서 아래쪽만 해주면 되죠. 위쪽은 이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벌써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 범위를 정하고 셀의 색깔은 컬러니까 C를 누르게 되면 그라데이션에 수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고 유형은, 자, 그 다음에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랑을 선택. 자,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클릭해서 빼내고 다시 클릭하고 이러지만 실제 여러분이 할 때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범위를 지정하고 내용 다 했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를 또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글꼴을 바꿔야 되니까, 자, 글꼴을 굴림, 그 다음에 여기는 10포인트,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가운데 정렬은 아까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까지. 자, 그리고 이 표의 바깥에 나와 있는 이 표시 있죠?
엔터 표시. 자, 이 표시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가끔 특수문자보다 아래쪽으로 여기에 맞춰라. 이럴 경우에는 얘를 거기에 맞춰서 표를 줄여야 돼요. 표를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표를 줄이게 되면 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위치가 맞춰집니다. 뒤에서도 줄어들고 앞에서도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줄이라는 말이 없죠. 시험지에 의하면. 자, 여기가 완전하게 다 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자, 여기에서 이 글꼴을 궁서,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장평을 한대요. Alt L, 기본에 가셔서 장평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가로 방향의 글자 크기예요. 그래서 얘를 95로 한다는 얘기는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자, 지능원 뒤쪽에다 놓고 비어있는 공간을 딜리트로 다 지우세요. 지운 다음에 자, 앞쪽에다 갖다 놓고 쪽 번호 넣기라고 하는 게 컨트롤 NP예요. 페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쪽이기 때문에 쪽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쪽이기 때문에 쪽이라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번호의 모양은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 그 다음 줄 번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화면은 버전이 높기 때문에 시작 번호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2010으로 할 때는 이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기를 하셔야 돼요. 자, 빠져나가기를 했더니 페이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번호를 다시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쪽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화살표 눌러서 새 번호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쪽 번호를 몇 번부터 시작한대요? 4번이죠. 그래서 4라고 쓰고 넣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1페이지, 2페이지에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2페이지에 지금 번호가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앞쪽에다 갖다 놓고 쪽에 다시 가서 감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게 되면 쪽 번호를 선택하고 설정을 눌렀을 때 그 페이지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서 감축이 그 다음에 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축키를 조금 더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만 연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빠진 거 느끼지 못하셨나요? 그죠? 표에서 보시면 지금 12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자 얘는 M을 누르시면 돼요. M 병합 그 다음에 여기도 M 그 다음에 여기도 M 이렇게 하시면 지금 원래 있던 서식 그대로 있으면서 얘가 지정이 제대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셨으면 요 페이지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지금과 같이 이 페이지가 완벽하게 돼야 200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점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페이지로 가시는데 컨트롤 키보드의 컨트롤 그 다음에 페이지 업 숫자키 위에 보시면 PGUP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1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에서 그 다음 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1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BIG.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개의 문장, 한글 한 문장, 영어 한 문장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끝쪽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맨 앞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블럭이 지정이 되겠죠. 스타일은 서식이기 때문에 서식이라는 부분에 가면 되지만 F6을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스타일 이름을 새로 만들 때는 플러스를 이용하고 수정을 할 땐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에 연필을 누르시고 그리고 이것은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를 눌러서 스타일의 이름을 빅데이터로 한대요.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첫 줄에 들여쓰기를 한대요. 그러면 첫 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여쓰기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1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거는 문단이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위쪽과 아래 사이를 조금 더 많이 띄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글자 모양을 갑니다. 글자 모양은 한글과 영어를 다르게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자, 얘를 뭐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냐면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포인트 장평, 10포인트 위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장평이라고 되어 있는 게 95로 맞춰준대요. 그래서 95. 그 다음에 자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간. 여기는 마이너스 5로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냥 설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바로 영어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다른 걸로 바뀌죠. 글자의 크기는 그대로 나와 있고요. 영어일 때에 해당하는 거는 굴림으로 지정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굴림. 장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95.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5. 지금 여기 글꼴 외에는 뭐 다른 건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지정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설정이 되었을 것이고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나와 있죠. 자, 이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기 때문에 지금 블럭이 된 상태에서 지정하는 애들은 다 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설정 이렇게 누르게 되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도 2칸 간격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글인 경우에 한 글자 간격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1로 다 똑같아요. 그거를 전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영어는 반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2글자 간격만큼 얘가 지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서 문단이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문단 아래쪽 옆에 엔터를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스타일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이 됐을 때 위쪽에 보면 빅데이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다른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표를 만들게 돼 있죠. 자, 표에 해당하는 거 단축키는 Ctrl N, T, 줄수는 5개, 그 다음에 칸수는 6칸 이렇게 하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너비에 딱 맞춰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해서 이제 입력을 데이터를 다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옆에 보시면 2013년 자, 그 다음에 2014년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A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되는 번호 그러니까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두 개 차이죠. 자, 요 두 개 차이가 2013, 2014라고 되어 있는 1의 차이기 때문에 플러스 1.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A를 누르게 되면 그 1만큼의 차이만큼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지금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두 줄이 됐죠. 그래서 F5를 한번 누르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적당한 너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같은 너비가 돼 있지 않죠? 그래서 같은 너비를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나와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그랬을 경우 지금 단축키가 뭐로 돼 있나요? 그죠? W로 돼 있죠? 그래서 W를 누르게 되면 지금 너비가 같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표 캡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글자하고 캡션이 지금 궁서에 10포인트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자, 일단 얘네를 범위를 지정하고 궁서에 10포인트 그랬으니까 위쪽에서 궁서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고 자, 그 다음에 캡션은 이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기본이 어디로 돼 있냐면 아래쪽으로 돼 있습니다. 캡션의 단축키인 Ctrl N, C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랬을 경우에 위치 조절에 해당하는 걸 또 한 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이 표를 선택을 해주고 P를 누르게 되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여백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위쪽에 나와 있는 가운데 거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위쪽으로 나와 있고 글씨를 쓰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네는 자, 뒤에 커서가 있을 경우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홈키를 누르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는 버전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위쪽에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데이터,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그다음에 가로 안에 단위, 억 자, 띄고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Shift 홈을 누르면 앞쪽까지 범위가 지정이 되고 궁서로 한다고 돼 있어요. 궁서에 그 다음에 10포인트 자, 확인을 했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컨트롤 쉬프트 R 이게 단축키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R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사실 키보드를 하다 보면 단축키가 쉽고 그리고 간단한 건 마우스를 내가 지금 잡고 있을 때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양쪽 정렬인 경우에는 컨트롤 쉬프트 M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L 레프트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C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R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쓴 거는 컨트롤 쉬프트 R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를 막 입력하다가 서식이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단축키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우스를 잡고 있는데 단축키를 하려면 또 손을 떼어야 되니까 간단한 거는 그냥 마우스로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자, 이번에는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에요. 위쪽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영역을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걸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범위를 다 지정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숫자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컨트롤 눌러서 범위를 잡는 방법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 부분에 지금 이제 컴마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컴마를 하기 위해서 자, 얘를 조금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올렸고 자,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자리점 넣기.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셀 배경을 이번에 해야 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합니다. 컬러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C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C라고 되어 있는 거에 배경색을 노랑으로 한대요. 자, 그래서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노랑으로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계산식을 이용해서 합계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자, 그럴 때는 계산을 할 부분부터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위치까지 해주고 물론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블럭 계산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게 되면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그랬으니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선 모양인 L 라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중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 아래가 이중선으로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바깥쪽이죠. 그래서 바깥쪽을 선택을 하면 바깥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다시 한번 눌러서 L 그리고 이중선을 선택하고 바깥쪽을 선택한 다음에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왼쪽에 이 부분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중선이 돼야 되는데 이중선 선택하고 바깥쪽 그러면 어차피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대각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L 선을 누르고 자, 들어가 보면 사실은 테두리, 배경, 대각선 자, 요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대각선에 관련된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L이든 C든 하나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무방하겠죠. 여기는 단선이죠. 단선이고 대각선에 관련된 거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엇갈리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과 다른 걸 다 비교를 하시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두 개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안 늘려도 상관은 없는데 보기가 좀 답답하니까 이 정도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차트를 그려야 되겠죠? 어디만 지금 데이터를 잡으라고 나오냐면 색이 있는 부분만 잡으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013부터 2016년에 해당하는 값 요것만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입력에 가셔서 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 거를 끌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갔더니 표 아래로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하고 일단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바깥쪽에 빠져나가서 엔터 표시가 돼 있죠? 자, 여기다 놓고 가운데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를 선택을 할 때 클릭 한 번을 하게 되면 편집 상태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단지 선택만 한 거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거는 지금 현재 편집 상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차트 마우스로 들어가서 자, 문제하고 잘 확인을 하면서 자, 첫 번째는 묶은 세로 막대를 한대요. 그래서 얘를 세로 막대 중에 얘를 클릭하고 묶은 세로 막대라고 지금 표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위쪽에 탭도 눈여겨보면서 다음을 누릅니다. 자, 두 번째 해당하는 거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행이라는 부분과 열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 행과 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X축 항목과 범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해 보면서 시험지에 있는 차트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험지하고 다르죠? 그래서 열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시험지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탭이 없으니까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데이터,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캡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똑같이 카피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 보면서 그럴 겨를이 있을까요? 키보드를 빨리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을 X축 항목, 이 부분을 Y축, 갑축, 여기는 항목축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그 대신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Y 갑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 안에 단위, 콜론, 원.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합니다. 자, 지금 위에 보시면 탭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 번씩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범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어느 쪽으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쪽에 있다 그러면 위쪽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배경색이나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시험지에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가 시험지하고 얼추 비슷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관련된 3번 문제.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를 자, 굴림에 12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선 모양을 한 줄로 그랬으니까 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한 줄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EPT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글꼴 얘는 굴림 보통 10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제목부터 자, 그래서 굴림 자, 굴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1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얘가 맞고요.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앞쪽에 되어 있는 게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얘를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자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숫자도 그러니까 제목 이외에는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얘도 역시 굴림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보통 설정 글자를 다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굴림 그 다음에 얘도 10 그 다음에 보통 설정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범리만 남았습니다. 자, 얘도 글자에 굴림에 10 보통 설정 자, 이번에는 축 제목과 범리에는 그랬으니까 축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이해잖아요. 그죠? 그리고 0, 2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의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범례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한 줄로라고 되어 있는 선을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 줄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사실 안쪽에 있는 걸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바깥쪽에 나와 있는 이 길이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을 클릭하시고 다시 그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늘려주면 자, 그렇지만 늘릴 때도 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했더니 바로 한 줄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N, M입니다. 자, 컨트롤 N을 너무 오래도록 누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 문제가 분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H에 그래서 아래쪽 점자 해주고 1, 그 다음에 옆으로만 가면 됩니다. H에 자, 이번에 아래쪽 점자 해주고 2,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만 그냥 가면 자, 지금 분모 위치고 한 번 더 빠져나가야 분수하고 똑같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가로를 해주고 루트로 들어갑니다. 루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옆에 비어있는 건 그냥 놔두고요. 쓸 게 없으니까 그냥 가로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가로가 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서 가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위첨자로 돼 있죠. 대문자 M 그것에 아래첨자가 돼 있어요. 2. 그 다음에 그 아래첨자에서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문자 M 아래쪽 첨자를 해주고 1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빠져나가면 M하고 같은 레벨이고 또 한 번 빠져나가면 가로하고 같은 레벨이죠. 약
이라고 하는 대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2.5 선택을 했고, 또 위첨자, 대문자 M, 그 다음에 아래첨자 2 하나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대문자 M, 그 다음에 다시 아래첨자 1.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X하고 빠져나가서 넣기라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죠? 번호. 그래서 항상 번호는 가로 안에 1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맨 뒤에서 여러 칸 띄고 가로 안에 2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N M으로 들어갑니다. 자, 대문자 R,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있어요. 대문자 H, 그리고 하나 띄고 빠져나가서 이퀄. 자, 이번에 다시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분수 1 옆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소문자로 HC니까 그냥 쓰면 되겠네요. HC. 옆으로 빠져나가서, 자, 곱하기 표시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위치에 요거죠. 다시 한번 분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 파이는, 자, 요 표시가 되어 있는 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위첨자 2 하나 빠져나가서 K의 대문자 K입니다. 위첨자 2.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M2. 그리고 위첨자를 해주고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위쪽에 나와 있는 게 다 됐으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또 한 번 가면 밑으로 갑니다. 자, 물론 마우스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H에 그 다음에 위첨자 해주고 2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쓰셔도 돼요. 오른쪽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릴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하나씩 가면서 바로바로 아래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난 그게 더 느린 것 같다라고 하시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서 넣기를 누르게 되면 2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도형을 넣을 겁니다. 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도형, 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좀 내려주고 마우스 우클릭, 밑에 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데이터 보호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그것만 선택이 됩니다. 글자가. 자, 그래서 위에서 바로 굴림, 그 다음에 24 엔터.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대요. 자, 여러분이 쓴 글자가 틀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자, 다른 색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설정을 누르고 가운데 정렬 그랬으니까 가운데 정렬 먼저 해주고, 그럼 이만큼이 지금 가운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기 한 거에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를 누르게 되면 속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크기를 115에 15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크기를 고정할 거면 고정으로 누르셔도 되고, 크기를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처럼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면 얘가 지금 글씨가 흰색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자, 시험지에 보면 면색을 파랑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면색을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모양이 좀 다르지 않은가요? 그죠? 자, P를 다시 눌러서 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둥근 모양인지 반원인지 잘 보세요. 자, 반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각형 되어 있는 거에 이쪽으로 반원, 이쪽으로 반원 이렇게 그려진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원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조금만 뒤로 내리고 글자 들어가 있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글자 속성 없애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자 속성 없애기를 하게 되면 글자가 없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에 크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P를 누르고 이 개체의 크기를 70, 그 다음에 140. 자, 얘는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냥 직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선택하고, 채우기는 특별하게 어떤 색이다 라는 게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색이나 그냥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얘를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고 위쪽에 그려진 것보다 얘가 나중에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위로 올라온 거예요. 가려진 채로.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맨 뒤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뒤로 갑니다. 도형이 또 하나 필요하니까 얘를 하나 카피를 하고 속성에 들어가서 P를 누르면 되죠. 얘는 또 다른 색으로 아무거나 지정을 해줍니다. 선을 봤더니 모서리 부분이 둥근 모양이죠. 자, 그리고 기본에 가셔서 크기는 130에 얘는 50으로 지정을 한대요.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과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얘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Shift를 누르고 다른 도형까지 선택을 해주고 위쪽에 보시면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얘가 좌우 방향 중에 가운데로 다 이렇게 맞춰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사각형이 하나 필요하죠. 자, 그러면 제목에 있던 걸 끌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누른 채로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세요. 다른 데 클릭했다가 안쪽을 클릭해서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이 됩니다. 딜리트를 한번 누르면 자, 얘가 지워지고 얘를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줄일 건데 자, 그 줄이는 건 사실 이렇게 줄이지 않아도 되죠. P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13에 13이 있고 9에 18이 있죠. 자, 그렇다면 9에 18을 먼저 하겠습니다. 9에 그 다음에 18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얘 색깔을 좀 흐린 색으로, 왜냐하면 지금 지정한 걔는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그리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다시 하나를 카피를 옆으로 해서 속성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에 13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래요.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없으면 다른 색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고 다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맞춤, 그 다음에 중간 맞춤, 맞춤, 가운데 맞춤 이러면 딱 맞춰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가 됐어요. 자, 얘를 클릭하고 1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흰색 글씨라는 얘기예요. 컨트롤 A를 누르고 위쪽에서 도둠, 엔터, 20포인트, 그 다음에 검은색이라고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P를 누르면 글상자라는 부분에 수직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세로 방향이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글씨 쓴 거를 카피를 하는데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먼저 왼쪽을 어디다 둘지 자,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만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크기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글자 쓴 만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키워놓고 자, 그 다음에 얘의 글자 크기는 궁서에 엔터, 그 다음에 18포인트 엔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글씨를 먼저 하나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컨트롤 A 눌러서 빅데이터, 선도, 기술, 확보 얘를 클릭하고 P에 들어가서 그리고 선 종류가 얘가 파선이고 얘가 점선이에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면색이 선 없음이래요. 왜냐하면 얘가 뒤에 있는 것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에 채우기 없음이라고 누르면 얘가 투명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에 18인데 그건 했으니까 자, 그리고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세로 방향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가운데 정렬을 했고 자, 그리고 P를 눌러서 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직각이었어요. 직각 설정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 Shift를 누르고 첫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클릭, 마지막 요 글자 클릭 안쪽을 자꾸 누르면 얘는 투명이기 때문에 큰 도형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적당한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부터 차근차근히 바꿉니다. 1번, 그 다음에 얘는 2번, 얘는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셔도 돼요. 3번. 자, 그랬을 때 뒤쪽에 있는 도형도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위쪽에서 하셔도 돼요.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얘를 하셔도 돼요. 지금 글씨 쓰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로 그 다음 지난 거, 그 다음에 클릭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지난 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A 미래, 수요, 대응, 인력, 양성 아래쪽도 빅데이터, 전문, 기업, 지원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서 그림을 가지고 오는 단축키는 컨트롤 NI입니다.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한 다음에 넣기를 누르게 되면 적당한 크기를 만들었을 때 뒤쪽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얘를 P를 누르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의 크기를 40에 30
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앞쪽으로 와야 되니까 글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야 이 도형보다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림 효과가 회색조래요. 그러면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회색조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설정을 누르고 얘를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입력에 하이퍼링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책갈피라고 되어 있는 거에 빅데이터가 나와 있죠. 얘를 넣기를 누르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에 글맵시를 선택을 하고 추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 다음에 글자의 형태를 도둠으로 한대요. 자, 도둠으로 해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모양이 육각형을 이용을 하래요. 그래서 육각형 선택을 했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얘도 역시 뒤로 들어가죠. 그래서 선택하고 P 누르면 자, 여기서 크기 지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60에 25 선택을 하고 얘도 역시 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글 앞으로 선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빨강으로 선택을 한대요.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왔고 얘를 적당한 위치로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잘 맞춰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하나씩 빼먹는데 그게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그런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겠죠.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